자, however old they are. 그래서 노매를 하고 있지? 그들이 즉 시민들이야. 시민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뒤가 중요한 거지. 소크라테스의 공화국의 시민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모랄,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텔렉츄얼, 지적인 마이너들. 원래 이제 마이너라고 하는 게 미성년자를 얘기할 때도 마이너라는 말 쓰거든. 뭐 소수 민족을 얘기할 때도 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미성년자 즉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immature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용사로 표현하면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 미숙한 거지. imature한 사람들을 얘기해. 형용사로. A는 형용사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소크라테스 공화국의 시민들은 도덕적으로든 지적으로든 미숙한 사람들이야. 어에 따라서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city, 그 도시에 가디언은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ship은 추상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 이 도시의 감독하에서는 와닿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디언십,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extend, 확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시 그 자체까지, poetry, 시까지. 그래서 그 시는 여기서 위치는 poetry 얘기하는 거지. censor이라고 하는 게 검열하다거든, 검열이 된다. 이건 동사고 이것도 센서에다가 ship을 붙이면 우리가 검열이에요. 검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군사적과 시절에 뭐 시보다 뭐 대중음악 같은 거 뭐 검열을 많이 하고 했었단 말이지.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danger, 위험 때문에 그 시가 pose, 제기하는 general morals, 이런 일반적인 도덕률에 제기하는.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소크라테스의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냥 한마디로 미숙한 존재야.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미숙한 존재고, 그래서 이 공화국의 이제 감시 제도라고 하는 이 공화국의 감시가 있는데, 이 감시가 시의 검열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시하는 대상이 시민들도 감시하지만, 그리고 시민도 감시하지만 시까지 확장이 되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 왜냐면 이 시라고 하는 게 뭔가 도덕의 위험을 초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왜 시는 어쨌거나 글이니까 저긴 뭐 도덕적인 사회인가 보지?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덕성을 뭐 타락시킨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를 다 일일이 검열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poets are wrong. 시인들이지 이거는. 이게 이제 poetry는 시 종류로서 시거든. 시이냐. 시 한 편은 포엠이라고 하잖아. 포엠. 이게 이제 그 시 한 편 종류로서의 시, 그리고 시인들. 잘못이래. To show heroes. 영웅을 보여주면 잘못이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그러다 훨씬 더 많이 잘못이다는 거지. 신을 보여주면 또 잘못. 근데 그 영웅이나 신은 뭐 하는 애냐면 웃고 그리고 울어. 또는 밑에 있어 무절제한데 인템퍼럴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그러면 이게 사실 웃거나 우는 거는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와닿진 않지만 무절제하고 탐욕스럽다는 게 위에 거랑 붙여가지고 위에 보면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도덕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잖아.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을 보여주면 시인이 시를 통해서 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들, 그 히어로스나 각 신들은 반드시 시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걸로? 이모션레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감정이잖아. 웃고 그리고 막 울고 이러잖아. 이것도 뭐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 감정이 없는 걸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있지. 얘는 이거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완전 와닿지 않지. 그래서 감정이 없어야 돼. 영웅들은. 마치 것처럼 스테이지 밑에 또 있어. 현자, 철인, 현자처럼. 현자는 감정이 없어. 불안해. 다시 말하면 This is the only example. 이게 유일한 사례를 쉽게 기면 주어져야 만한. 그래서 결국 감정 그리고 부도덕한 영웅이나 신을 표현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잘못이다. 시인 잘못이다. 시로 시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감정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데까지가 뭐 여기 주어진 거라고 보면 돼. 감정이 있으면 안 되나? 그치? 뭐 그래도 뭐 일단 우린 저거 따라가야 되겠지. 그게 잘못이야. 그 다음에 시인의 첫 번째 잘못이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잘못이다. 여기 poet's also wrong. 이제 또 이거는 뭐부터 잘못이래? To describe. 또 이번 또 묘사랑 이건 하데스. 죽음의 신 하데스. 들어봤잖니 하데스, 그지? 저 저승의 뭐지? 그 염라대왕 같은 이런 죽은 자들의 나라를 frightening place. 무시무시한 장소로 묘사하면 또 안 된대. 왜? 뭐 죽으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weakening the courage of the citizen. 시민들의 용기를 약하게 하는. 아, 죽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용기 있게 나와서 싸우고 뭐 이래야 되니까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 해서 죽는 거는 괜찮은 거야, 평안한 거야, 그렇게 알려주라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그 시민들은 반드시 항상 준비가 돼야 된대. 다이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항상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죽는 게 무서운 거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하데스를, 즉 죽음이지. 이거를 무서운 곳으로 묘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항상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나가서 싸워서 죽는 거는 흔한 일현상이지. 그래서 이게 시인의 잘못, 여기 넘버원, 여기도 묶였다고 하지 뭐. 시인의 잘못, 넘버 투, 뭐 이렇게. 요거는 뭐 결국 다 이렇게 잘못이다라는 보충 설명을 준 거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를 검열을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지. 시 검열, 이렇게 된 거지. 도덕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뭐 현대랑 비슷하네. 독재국가 뭐 이런 데도, 그지? 그래서 this is why 주제하면 다시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공화국이 to the republic to exercise moral censorship. 이렇게 도덕적인 검열을 행사하는 것이 exercise. 예술가와 시인에 대해. 여기를 연관해볼게. 퍼펙트 센텐스고 빈칸이 들어가면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근거를 연결해볼게. 여기 윗문장에 저기 처음에 연관해 놓은 거 있잖아.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항공편에서 뭐 서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데요. 뭐 위험을 제기한다는 건 뭐 그걸 된 거고. 자, 뭘 포함해서냐면 including forbidding them. 그들을 금지하는 것에 의해서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그들의 전문 직업, 시를 쓴다거나 예술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아니 못하게 하는, 시 쓰지 마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the well-being of the city demands. 이 도시의 이 행복, 좋은 상태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 도시가 잘 굴러가려면 저런 걸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this is why.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술가와 시인에 대한 검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검열. 그래서 위에 검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게 왜 도시의 웰빙을 안녕이라고 하는 게 안녕을 위해서, 안녕 이렇게 안녕을 위해서 검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무관한 문장으로 나온 거라 일단 저렇게 순서도 괜찮긴 해요. 그러다 뭐 하나 좀 추가를 하나 써보자면 글의 순서도 너무 쉬워서 그렇지 이렇게 딱 네 등분 나눠서 보면 되겠고, 순서에 쉽지? 시인 잘못 두 가지 나오고 결론 주는 거잖아. 빈칸도 나는 하려고 할 수 있고, 어휘명사 기본으로 가면 되겠고. 그래서 주제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하는 공화국에서는 시가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력 때문에 예술과 시민에 대한 도덕성 능력을 수행한다거든. 그래서 이게 요 밑줄 친 것만 평화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좀 찍어서 보면 될 것 같아. 소크라테스가 구상하는 공화국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공화국에서는 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검열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주제는 알아둬야 되겠지? 여기. 자, 어터런스는 발화인데 저게 동사가 어터야. 이게 이제 발화다 나올 수도 있는데, 발화한다는 게 말한다는 얘기야. 뭐가. 그러니까 발화는 by definition 정의상 dialogical. 다이얼로그가 대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대화의 형태, 즉 대화체이다. 접식체처럼 발화는 대화체. 그치? 그러니까 말하는 건 대화체잖아. 주어체 얘기하는 거지. 스포큰 랭귀지.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participant,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어. 관점이구나. 뭐라고 했다. 이거 잘못 잡았네. 관점을 진술할 수 있는데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해서냐면 상대방이지. 상대방에 의해서 말된 것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대화체라고 하는 게 말을 translate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발화, 그래서 말하는 거는 상대방이 한 말에 반응을 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화체. 일단 첫 문장 배우고 두 번째 문장은 일단 그렇구나. 일단 갔어. 처음 봤을 때 저거 주제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때문이냐면, unlike sentences, 문장하고는 달리. 그러면 이게 문장은 여기서 unlike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조를 주는 거니까 이 sentence하고 utterance는 서로 상반된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볼 때는 이걸 이제 문어라고 보면 되고, 이걸 부어라고 보면 되겠지. 이제 글로 쓰여진 글 있잖아. 근데 또 부충성이 한 번 더 준다. 이 센텐스 문장, 문어에 해당되는 쟤는
abstracted. 원래 abstract는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에서 동사로 사용됐거든. 분리가 되어 있다, 떼어내어 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separate로 바꿔서 이해해보자고. 분리되어 있대. 뭐하고 떨어져 있냐면 their conditions of real use. 실제 사용에 걔네들의 상태하고 떨어져 있대. 그렇구나. 무슨 얘기래? 말가 여기 있으시고. 하여간 이런 거하고는 달리 중국어는 어트러스 발화니까 얘는 항상 OS addressed 쓰면 누군가에게 address는 주소라는 뜻 말고 상대방이 한 사람이 그냥 말하다 저것도 여러 사람이 연설한다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다루다거든. 사람한테 말해진다. 그럼 이거랑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즉 발화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장도 원래는 내 생각을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직접 그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나 간접적으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읽히는 뭐 이런 거니까 이거 그냥 상대개념 물품들과 여기서 대조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대상인데 직접 말하는 거냐 얘하고 좀 떨어져 있냐 라고 하는 걸로서 abstracted랑 addressed랑 그 상대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거기로 이게 조금 얘가 어려워요. 내용이 또 추상적이라.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동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화라는 게 누군가한테 말 된다라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인용을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용어를 붙인 거냐면 addressative utterance라고 용어를 붙인 거야. address가 말하다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addressative 밑에 있잖아. 수신성이라잖아. 이 발화의 수신성 또는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래. 그렇구나. 그냥 뭐 용어니까 뭐 그런 거 못하는 거지. 그래서 whenever an utterance is made, 발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말을 대릴 때마다 there's always 항상 뭐가 있냐면 actual, 실질적인 또는 imaginary, 가상의 관객, 청중이 있어. 말 듣는 사람. 그지? 저 청자의 관객, 청자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글하고는 달리 실제로 있던 아니면 가상에서 말을 듣는 상대방, 대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내용상 이어서 붙이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이 항상 누군가가 말 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앞에 주어는 똑같잖아. 여기 어터런스고 여기도 어터런스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저렇게 이어 붙여서 이해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 발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어드레서트가 이 부분에 해당되잖아. 수신성이라는 게 그 말을 듣는 상대방 청자가 있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모든 이 발말은 해서 어드레시, 그지? 어드레시 이 말 듣는 사람이 있고 너는 세컨 파리 파리는 이해관계 당사자니까 나 말고 이제 두 번째 측 상대방이라고 보면 되지. 말 듣는 사람 우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 대상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 responsive understanding, 반응적인 이해가 추구되는, 찾아지는, 비빙피피 어쩌거나 수도이니까 seek, 찾다, 추구하다니까 찾아지는. 그러니까 말을 한다, 발언한다는 거는 항상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공감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좀 어려운 것 같아. 말을 좀 간단하게. 발화라는 거는 대화체다. 대화체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화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상대의 말이라고 하면 되겠지? 말했으면 세드가 말의
가능하여 자신의 관점을 진술을 한다, 말을 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그래서 대화체다라고. 대화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진술 그래, 진술 보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사용과는 분리가 되는 면이 있다면 요거하고는 달리 이 발화라고 하는 것은 요건 사실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지. 그래서 대조를 주니까 발화는 항상 누군가에게 말을 함 대상이 있다는 거지. 누군가한테 말을 함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면 전달 커뮤니케이션 전달될. 그래서 어드레스가 누구 전달을 하고 말한다는 게 책에 있는 걸 의미를 좀 따라가지 뭐. 커뮤니케이트가 요랑 비슷한 얘기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용어화했냐면은 발화의 수신성, 응답성이라고 용어를 들여다 댄 거고. 그래서 발화를 할 때는 항상 실제적이거나 또는 가상의 관객, 청자가 항상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도 우리가 연결한 것처럼 이 누군가라고 하는 게 이 관객, 청자,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든 발화에는 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렇게 그 호응을 하는 공감이 요구되는 수신인 어드레스, 저 수신성이라고 했으니까 수신인이 있다. 이거 뭐 두 번째 파트인 것 같다. 빼자고 하나만 하자고. 됐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이제 반응하는 이해라는 게 뭔가 반응해서 공감하는 이해가 찾아지는 그 수신인이 있다. 요구되는 수신인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뭔가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추상적이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발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발화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하고 자기의 어떤 관점을 진술한다는 게, 관점 말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상호 인터랙티브 한 거잖아.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발화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념상 이게 지금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 얘네들이 다 상대방이지. 내 말을 듣는 사람. 상대방이 있다는 거. 요거까지가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여기 상대방이 있다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까 그 문장 같은 경우 나 혼자 할 수 있잖아. 상대방이 없어도 뭐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한번 보자면 The notion of addressability, 수신성이라는 개념은 follow from the fact that 대자라는 사실에서 있다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들이 are not passive, 부정이지. 이 타인들과의 그들의 대화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다요. not passive. 그럼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는 active, 능동적이라는 거 아니야? not passive가. 그러니까
이 수신성, 대화의 수신성이라는 개념은 상대방하고 말할 때 아까 위에서도 계속 한 게 상대방 말에 반응을 해서 자기가 또 말하고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기서 저는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quite on the contrary, 이 대조지 대조. 이거는 매우 반대되게, 상반되게 they engage in actively. 그들은 요거 수동이 아니고 이제 상반된다고 했으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얘기해야 되겠지? 활동에 engage, 참여를 한대. 일단은 협상, 뭐 동의하기, 뭐 동의 안 하기, 지문하기 같아. 그래서 요거를 engage in 한다는 게 요거, 그지? 요거의 상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네. 그지? 패시브라는 것만에. 요거 저 not 패시브는 아니지? not 패시브는 engage랑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연결사를 보면 not 대신에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언더 컨트롤 말고 뭐 대신에 instead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똑같은 얘기였네. 대화에. 그래서 the very composition and style of the utterance 이런 발화에 이런 강조하는 거니까 무시하면 되고 명사 강조하는 구성과 스타일, 양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에 달려있는데 상대방 그렇지 그래 말 듣는 사람 오데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 발화지 발화가 의도된 여기 이런 변해볼게. 그러니까 발화 즉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대화를 구성할 거냐라는 건 상대방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지 뭐 당연한 얘기지. 계속 그 얘기야. 그리고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전명 무시하면 돼. must take into. 뭘 고려해야만 하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 원래는 이게 take A into account 하면 요 사이들한 목적어를 고려 안에 넣다. 어카운트가 고려하다인데 자주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목적어 길은 거야. 목적어 길면은 뒤로 쭉 이동시킬 수 있어. 이게 목적어야. 여기 다. 이게 좀 길잖아. 거기서 들어가서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뭘 고려해야 되냐면 그거 발화가 그들한테 가질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은 의도된 관객을 의존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일단 요거 이걸 맞춰보게 되면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그 발화가 의도된 청중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렇게 의미로 갈게요. 아까 이거 했잖아. 이게 다 계속 성중 개념이잖아. 그치? 상대방. 그치? 이렇게 보고 중간에도 사실 뭐 어덜스란 말이 있긴 있는데 뭐 연결하자면 이렇게 대화를 수가 있지. 그리고 addressed to someone, actual imaginary audience. 그래서 audience 같은 얘기를 보면 될 거예요. 형광색 해줄게. 자, 그래서 수신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사람들은 대화 참여 시 수동적이지 않다. 그리고 발화의 수신성의 개념은 누구한테 이야기가 전달되는 걸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 대조를 주고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한다. 적극이란 말 없지만 수동의 반대로 뭐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발화의 구성 뭐예요? 발화는 뭐에 달렸냐면은 그게 첫 번째로 의도된 관객에 달려있고 청자. 그리고 발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해야지 이건 되게
관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이거를 하나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맞아. 이렇게 관객, 청중, 청자 다 가능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온 게 그것이 바라가 의도된 관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수신인, 관객, 청자, 상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저기서 뭐 대화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쪽에서 뭐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뭐 문맥으로 어휘를 보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은 사실 뭐가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대화, 발화, 상대방한테 전달한다는 얘기네.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발화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청중이 있고 그 청중은 발을 호응하고 대화 참여에서 발을 구성할 형식을 정한다는 게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긴 한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주제를 형성해보자. The role of the addressee, 청자의 역할이야. 뭐에 미치는? 발화의 특징을 결정할 때 미치는. 주제로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래 선생님이 주제였구나? 주제는 일단 내용을 알아야겠다. 잘못 봤네. 어쩐지. 깔끔하게 너무 좋더라. 원래 선택 답이었네. 그럼 어휘랑 무관한 문장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될 것 같아. 주제는 노노. 원래 주제였으니까. 주제 말고 요거랑 요거 무관한 문장 두 가지. 얘는 무관한 문장하고 어휘 정도인데 이게 좀 까다롭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빈칸처럼도 돼서 통합해서 했어. 그래서 뭐 연결을 하려면 여기도 괜찮긴 하거든. 왜냐면 반응한다는 게 상대방의 말에 반응한다는 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보자. What has been said by the other. 그거지. 이게 비슷한 얘기라고 하도 돼.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서 발언하는 거니까 결국 발언은 상대방에 반응했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상대방 연결됐잖아. 자, the issue of the author's intention.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문제는 디코딩, 암호 해독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사례이다. 일단 첨부자의 주제모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디코딩은 암호를 풀어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의 반대말은 인코딩이야. 암호화하는 거는 인코딩이고 반대말. 그래서 왜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인코딩 한다고 하잖아.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암호 해독의 일반적인 사례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보충성을 볼게. One may assume,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할 건데 가정한데 The text conceals a message. 문자가, 즉 작가가 쓴 글이 메시지를 감출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행간을 읽는다 하잖아. 글자가 문자 그대로 쓰여있는 거 속뜻이 뭐야? 그걸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이제 디코딩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병렬 구조로 엔드에 요거 또 뭐 두 번째 뭘 가정을 하냐면 사람은 the author's intention, 작가의 의도, 즉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 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is the code, 암호이다. 뭐 그렇겠지?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which which the text should be understood. 그것에 따라서 그 글이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고 according to which에서는 이 which는 앞에 나오는 코드 얘기가 관계대명사인데 그래도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라서잖아. 이렇게 이제 붙이고 따로 이렇게 가면 되겠어. 다시 볼게. 일단 이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암호를 해석하는 것 같은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뭐 글을 뭐 특히 소설이나 뭐 이런 작가가 글을 썼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우리가 숨은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여기서 이제 디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이 글 자체는 두 가지지. 메시지가 감춰져 있고, 일단 메시지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암호에 따라서 요 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걸로. 여기까지 이해되니까 뭐 작가가 글을 썼어. 그 숨은 뜻 인텐션을 알고 싶어. 그지? 메시지를 감춰놨으니까. 그래서 결국 암호 해독을 통해가지고 글을 읽어드린다는 얘기지 뭐. 글 읽는 과정이 암호 해독 같은 거라는 거지. 의도를 알아가면. 그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만약 텍스트, 글이 was intentionally coded, 의도적으로 암호화가 되었다면, 일부러 숨겼어, 작가가. 직접 얘기 안 하고 돌려서 말했다 치자. 그럼 그 작가의 테스터머니, 증언, 작가의 그냥 말이 뭐지, 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증언이 아마도 최고 좋은 소스가 될 거예요. 그걸 디코딩, 암호를 풀어내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작가가 일부러 자기의 의도를 숨겨놓은 거야. 의도적으로 암호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소스가 작가 본인이 직접 말한 말을 얘기하는 거야. 증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원래 이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거든. 원래는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세미콜론이야. 이게 여기서 이게 이어지는 건데, 요거랑 지금 보면 이게 non-intentional 코딩이고 intentional 코딩에서 이게 상반되게 나와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뭐 대조 연결사를 줘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내용 때문에 구분한 거야. 다시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암호를 믿어. 암호화를. 그러니까 작가 의도는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거라면 작가 말에서 단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걸 풀어내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려면 작가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기 이제 어렵게 숨겨졌단 말이야. 암호화가 됐어. 그러면 그때 글을 읽는 사람은 뭐에 의존을 하냐면 폰트, 어더 소스, 다른 소스 원천에 의존하는 거야. 작가의 말이 아닌 다른 소스. 뭐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의도를 디코드, 암호를 풀어내기 위해서. 괜찮지? 저게 그게 대조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글이 의도적으로 암호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암호화가 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는 작가 자신의 작가의 증언이 필요하고, 작가의 증언. 여기는 그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냥 증언 외에 다른 소스 원천들, 다른 어떤 이제 단서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 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단서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해독, 암호 해독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 해독을 한다. 암호 해독을 한다는 얘기 이제 글을 보고 이해한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는 것도 아니라 추가로 이해 때문에, 내용 이해 때문에 써준 거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암호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르단 말이지. 자, 클리어리, 강조, 명백히. 이건 this is a paradoxical notion. 역설적인 개념이다.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 뭐가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의도하지 않은 의도야.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야, 의도인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게 결국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된 거지. 나는 원래 의도하지 않으려고 의도를 했는데 의도한 게 된 거잖아. 아, 완전 마찬가지네. 얘는 non-existent entity, 존재하지 않는 실체. 그지? 일단 의도가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아니야.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여기가 있는 non-intentional coding이라는 게 역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도가 있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 그거조차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는 숨은 의도가 그걸 찾아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흐름 순서지만 뭐 하나 문장 삽입은 가능하다고. 그런데 숨겨져 있잖아. 의도 안에서도 숨겨져 있어. 히든되어 있단 말이지. 감춰져 있어. 컨실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unaware motive 이렇게 인식하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동기야. 의도하지 않은 의도 즉 요거 이게 또한 are considered 간주가 된다. 그 글 문학작품 안에서 under the category 어떤 범주 안에서 author's intention 작가의 의도라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작가의 의도라는 범주 하에서 문학작품 안에서 그게 뭔가 자기 작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르는 숨겨진 동기다라고 간주가 된대.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이 펑션을 갑자기 이게 기능적이라고 그 기능이 있다는 거네. 이게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또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무슨 또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저게 작가의 의도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Some turn from a author's intention to cultural intentions or even to the reader's intention. 이게 from이 있고 이게 전체적 to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turn 전환하는 거야. 작가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문화적인 의도, 심지어는 이게 요거 이제 올 이렇게 to 이렇게 병렬 가는 거지. The reader's intention 독자의 의도. 그러니까 일부는 글쓴이 의도에서 문화적 의도 또는 독자 의도로 전환이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The question 질문. Whose intention 누구의 의도야? 라는 질문 자체가 있어요. 그 텍스트를 보고 저게 누구의 의도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규범의 문제인데 너는 가치관이나 인출에서 관심의 문제래. 그런데 그 활동은 똑같다. 그럼 이게 앞에 있는 거랑 이어서 붙여보게 되면은 글을 보면서 누구의 의도냐라고 의도 자체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독자 입장에서 그 의도를 알아보려고 저게 누구의 의도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렇게 독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즉 이 관점 자체가 독자의 의도에서 어떤 문화적인 의도 또는 독자 자신의 의도 쪽으로 관점이 옮겨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뭐 어쨌거나 활동은 똑같대. 무슨 얘기냐? revealing intention, 즉 의도를 reveal, 이번에 드러내는 거죠. 밝혀내는 게 디코딩의 objective 목표다. 암호해독의 목표이긴 하다. 마지막 문장을 결국 배워볼게.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결국은 암호해독의 목표는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거, 드러내는 걸 얘기한다는 거. 마지막에 뭐 주제문이긴 하는 거지.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랑. 그래서 여기 보면 이 issue of author's intention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결국 디코딩이고 이게 디코딩이니까 결국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의도를 밝혀내는 거가 바로 독자 의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주제를 한번 보면은 하나 이제 암호
의도처럼 되어 있는 글씨의 의도가 다른 의도로 전환이 돼도 여기 마지막 부분이지. 그 활동은 동일하기 때문에 의도를 밝히는 게 암호 해독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뭐 요것만 변하면 돼. 주제 자체는 해독은 의도를 밝히는 걸 목적으로 한다. 문화적 의도로 글쓴이 의도에서 문화적 독자 의도로 바뀌어도 활동은 동일하다는 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기능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아까 어디까지 나왔었냐면은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그 다음 이제 강조 클리어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역설적인 개념이다라고 했고 뭔가 의도하지 않은 암호화라고 하는데 의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암호화 되냐라는 걸 역설적이라고 했어. 제가 그게 다시 말하면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주 어려운 말 쳤고 그 다음에 but 그래도 but 숨겨져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므로 감춰져 있어서 알아채지 못한 동기도 결국은 작가의 의도라는 범주에 포함이 된다. 즉 알아채지 못한 동기라고 하는 게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단 말이야.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요.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알아채지 못하고 하지만 감춰져 있긴 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의도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지.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즉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기능적이다, 즉 기능을 가진다 라는 해주고 펑셔널까지 말해야지. 그래서 기능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즉 일부는 작가의 의도에서 문화적인 의도 그리고 독자의 의도로 자꾸 바뀌어 당연히. 어쨌거나 뭐 여기가 누구의 의도냐라는 질문 자체는 뭐 관심 자체가 뭐 가치관 자체 뭐 이런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은 결론 뭐 마지막에 역접도 있었지만 뭐가 이렇게 있었다 좀 패스하자고 의도를 밝히는 것이 암호 해독의 목표. 그래서 처음에 의도를 밝히는 것이 암호 해독의 목표. 라고 하는 게 작가의 의도를 알아내는 게 암호 해독이다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거지. 사실 뭐 중간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긴 한데. 의도하지 않는 의도는 기능적. 즉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가의 의도가 기능을 가져서 작가에 대해서 문화적 의도로 그 다음에 독자 의도로 계속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 질문 던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 활동은 똑같은 게 이걸 알아내려고 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뭐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 뭐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작가의 어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 자체를 밝혀내는 게 디코딩 아무 해독이 크다. Key Principl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그때 그것 의사소통이 symbolic 상징적이다 라는 거네. 주제문의 핵심 몇 개랄까? 상징적이다 의사소통이. 이것도 뭐 앞에서 나온 개념에서 보면 상징적이라는 거는 문자나 언어 같은 걸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이 말 자체가 상징적인 거거든. 자연계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닌 거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한 수단인 거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symbolic 상징적이다 인데 어떤 의미에서 풀어주네. The words 말들 that make up our language system 우리의 언어 체계를 make up 구성하다야 compose 구성하는 이 말들이 do not 나시다 directly corresponding to something in real 현실에 있는 무언가로 직접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는 언어를 썼어. 그럼 이게 실제 현실에 사과 말고 직접 대응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징적이다라는 말을 준 거야. 언어는 상징적인 체제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닌. 그래서 대신에 뭐냐? not instead, 그지? 대신에 그렇지 않고 그것들, 그 단어들, 말들은 standing for or symbolize something. stand for가 대체하다는 뭔가를 대체하거나 또는 뭔가를 symbolize, 상징화한다. 그지? 그 standing for가 substitute 대신한다, 대체한다. substitute, replace나. 자, 그래서 여기 그 symbolic이랑 여기 standing for or symbolize something을 형광펜을 해주고 연결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의사소통의 핵심 원리 상징적 심발리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의사소통이 상징적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를 구성을 하는 어휘들 단어를 그래 어휘들 그래 이게 더 좋겠다. 어휘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상응, correspond 하지 않고 대신에 instead 그 어휘들은 그 현실에 존재하는 것, 즉 요거 그 무언가를 대신하거나 또는 상징화한다 라고 그래서 상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 그리고 이 무언가는 요거 현실에 존재하는 무언가요. 이게 직접 상응하는 게 아니라 대신 또는 상징화한다는 게 상대 개념. 그래서 인스테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 바나나 하면 바나나 자체가 실제 바나나는 아닌 거 상징화 시킨 거라고. 그래서 상징적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주제는 이게 다 나온 상태지. 그치?
우리의 어휘들은 현실의 어떤 걸 직접 일치하진 않지. 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대신하거나 상징하는.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언어는 어떤 것을 대신하거나 상징하는 거. 여기다 짧으니까 좋겠네. 저기 있거든. 주제 일단 괜찮고 제목 형태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좀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 하나만 좀 요거 좀 전에 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써놔. 이렇게 심볼릭이라고 상징적이다. 그래서 표현한 게 그래서 여기를 심볼릭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거든. 첫 줄에 첫 문장에 있는 심볼릭을 하나 써놓으면 돼. 심볼릭 이거. 자, 하나 이제 보충 설명하면 돼. 자, the fact that 사실 어떤 사실이냐? Communication varies so much among people, context and cultural illustrate. 여기까지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fact가 주어고 illustrate 동사가 이렇게 된 거지. 또 끌어야겠네. 자, 의사소통은 다양하다, 되게 많이. 뭐 사이에서? 사람들, 맥락들, 문화들 사이에서, 문화들마다 의사소통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렇다라는 사실은 이제 원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원리? Meaning is not inherent in the words we use. 여기 영어표는 이게 빈칸으로 훨씬 좋아. 다음에 이거의 근거는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사도 괜찮아. 이거 하나 예시를 통해서 그걸 찾아볼게.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휘들 안에 그 의미 자체가 원래 인herent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과라고 하면 그 사과라는 상징적인 언어 안에 사과의 의미가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드라마 얘기 잠깐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뭐 딸을 똘이라고 했다 친대. 그러면은 우리는 똘끼할 때 똘이잖아. 그러니까 그 같은 말 어미라고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서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휘라는 게 오직 한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원래 그냥 그대로 내재돼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이거 상당히 빈칸으로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클릭하면 무조건 이거 주잖아. 보충 설명을 찾아볼게. 자, 네가 let's say 한번 말해봅시다. 네가 프랑스를 휴가 잡았다고. 그러니까 너가 사는 데는 다른 문화권을 간 거야. 그래서 see the word 단어 포숑이라는 말을 메뉴판에서 봤어. 너는 미국 사람이야. 문화 다른 데로 간 거고. 그럼 저 포숑이라고 하는 게 words 어휘잖아. 네가 프랑스어를 읽는 방법을 알지 않다면, 모른다는 거지? 알지 않는다면 너는 you will not know, 모를 거야. 그 심볼, 포숑이라는 그 심볼이 is the same, 똑같다라는 거하고 영어 심볼이 fish, 물고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심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어휘는 심볼인 거니까. 그럼 네가 프랑스 말을 모르잖아. 알지 못하면 저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어로서 물고기란 말이야. fish야. 포숑 요리는 물고기 요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those two, 이 두 단어, 포숑하고 물고기라는 두 단어는 don't look the same랑 똑같이 보이진 않잖아. 저기 물고기야?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걔네들은 symbolize the same object. 또 동일한 대상을 상징화한다. 그래서 요게 요 문장 있지? 여기를 한편에서 여기다 올려주면 요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지. 즉 어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즉 어휘라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 같은 대상을 다른 어휘로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이 다르다라고 했다고 사용하는 어휘가 문화가 의사소통할 때 저기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if you went by how the words looks alone, you might think
그 포종이라는 단어의 겉모습만을 언론 단독을까 그 방식으로 그냥 지나쳐서 간다면 너나가 생각할 거야. 프랑스 단어 물고기에 대한 이 포션이라는 단어가 보다 많이 무엇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영어 단어 포이즌, 독하고 그냥 포이즌, 포션 비슷해 보이니까 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메뉴 당연히 피하겠지 선택. 뭐야 독을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예시가 끝났어. 그래서 두 번째 나락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쪽이 주제지 결국 그 어휘 안에 우리가 사용한 어휘 안에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빈칸 개념 나왔고 그 이유 자체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문화들마다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예시를 줬어.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토종 유구하고 영어 피쉬하고 그지? 그러면 얘 자체가 결국 뭐냐면 동일한 의미에 대한 다른 어휘. 이거 지금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 얘기잖아 결국 그지? 같은 의미지만 어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휘 자체에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래서 뭐 어휘가 다르다는 게 요거 동일한 대상을 상징화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단어를 안 쓴다고. 저걸 활용할 필요 없겠다. 저 있네 지금 이 내용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자세한 거 뺐고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아직도 뭐 이미 안 끝났어. 물고기 얘기가. 물고기 사진 두는 거야. 메뉴판에. 그게 분명히 도움을 줄 거래. 그치? 외국인 관광객한테는. 얘네가 이해하는 거. 걔네들이 주문하는 거. 그래서 왜 우리 한식당 같은 데서 서울에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사진 있잖아. 그 메뉴에 대한. 왜냐면 픽처. 사진은 그 물체 액츄얼 프레젠트 실질적인 표현이니까 상징이라니 마지막 문장도 통합해놓으면 되죠. 미술 써놓은 괜찮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거는 메뉴에 생선 그림을 삽입을 하면 지금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이해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왜냐면 이 그림은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니까. 즉 뭐가 아니라 기호, 상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형광펜을 했어. 그치? 빈칸을 했어. 마지막. 오케이? 여기.